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기록형 봐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만 쭉 계속해서 볼 거고요. 이번에는 기출문제 중에 일부 발제, 문제라든지 작성 요령 일부만 발제해서 얇은 교재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형 때문에 사실 시험 범위가 많이 추가된 거긴 한데, 선택형에다가 사례형에다가 기록형까지.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선택형 공부하면서 봤던 판례 그 내용이 사례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기록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범위가 너무 늘어난다기보다는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오네. 약간 얘가 포장만 달리해 갖고 나오네. 그나마 양이 아주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구나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짜증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선택형도 나오고 사례형도 나오고 기록형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자료 중에서 그 변호사 시험 공법 기록형 기출문제 1회부터 14회 중에서 문제 작성 요령 서면 양식만 골라서 수록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두꺼운 거죠. 제일 두툼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2012년도 제1회 변호사 시험 문제예요. 자, 이때는 첫 번째 기록형 문제다 보니까, 행정법과 헌법 나눠서 이렇게 50점씩 50점씩 나눠서 출제하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100점으로 이제 출제했던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재미놀이 연습장의 영업자인 박미숙은 2011년 몇 월 며칠 관련 서류를 가지고 법무법인 필승소속 노 변호사를 찾아와 노래 연습장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 노래연습장 운영하고 있다가 등록 취소 처분당해서 지금 불복을 하고 싶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박미숙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필승의 담당 변호사 나상실은 박미숙에 대한 노래연습장 등록 취소 처분이 위법하여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할 법원에 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자, 이 나상실 변호사 입장에서 소장 작성 및 제출일을 몇 년 몇 월 며칠로 하여 본 기록에 첨부된 소장 양식에 따라 취소장에 소장을 작성하시오. 자, 소장 하나 작성하도록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자, 소장 작성 제출일을 딱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날을 찾을 필요는 없고 이 날이 제소 기간을 지켰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밑에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보면 1번 이 사건의 처분의 경위는 8줄 내외로 작성할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우리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 상담일지 그걸 그대로 요약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딱히 이걸로 뭘 얼마나 공부했는지 테스트하는데 부적당해요. 그래서 1회 문제에서나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건의 처분의 경위는 거의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 사건 수의 적법성에서는 제소기간과 피고 적격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 자, 사례 문제에서도 거의 절반은 소의 적법성을 물어보죠. 대상 적격을 검토해봐라, 협의 소이익을 검토해봐라, 이런 식으로 원고 적격을 검토해봐라. 마찬가지로 우리 기록에서도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즉 소의 적법성 부분, 소송 요건 부분을 항상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다 물어보진 않아요. 다 물어보진 않고 하나하나 다 물어보진 않고 그 사례마다 문제가 되는 소송 요건이 2개 내지 3개 정도 있거든요. 딱 걔네만 집어서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도 제소기간과 피고 적격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때니까 이렇게 나오지, 이후부터는 기출문제에 보면은 딱 제소기간, 피고 적격 2개만 작성할 것, 이런 식으로 딱 집어줍니다. 집어줘요. 제소기간과 피고 적격 중심으로 작성을 하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써줘야 되는 거야? 애매하잖아. 그거 많이 쓴 사람 점수 많이 주고, 조금 쓴 사람 조금 주고, 어떡할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소송 요건 중에서 뭐와 뭐만 검토할 것,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처분의 위법성이죠. 본안 판단에서는 사실관계와 참고자료에 수록된 관계물에 제공된 법전 내 법령, 그리고 기존 학설 등등에 비롯돼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판례대로 가면 되는데 가끔씩은 판례와 달라도 상관없어요. 기록의 특성상. 자, 판례가 이 경우는 거의 기각이 나올 게 뻔하네. 헌법소원 심판도 그렇고 취소소송도 그렇고 기각이 나오는데 싶어도 우리는 변호사 입장에서 판례 변경하면 되지 뭐. 그래서 이러이런 점에서 유현이다, 이러이런 점에서 위법한 처분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판례에서 소수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소수 의견이 맞다, 그렇게 이제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선택형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법정 의견에 따라서 풀어야 되지만은 기록형에 있어 사례형도 뭐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선택할 수 있고, 특히 기록형에서는 결론이 의뢰인을 위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판례 안 되는데 싶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기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령의 유연성에서는 참고 법령에 수록된 무슨 법률 22조 1항 4호, 27조 1항 5호, 동법 시행령 9조 1호의 유연성 여부에 대해서만 작성할 것. 그래서 이제 다른 것까지 더 대상을 넓힐까봐 이렇게 딱 특정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입증 방법, 증명 방법, 그리고 첨부 서류에서는 각각 3개 항목만 기재하여도 무방함인데, 이것도 이제 초반에나 출제되지 그 후에는 입증 방법, 첨부 서류에 써야 되는 서류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제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음악산업증에 관한 법률은 음악진흥법으로 약칭하여도 무방함. 그래서 법률 이름 길면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줄여도 된다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우리가 답안을 쓸 때 이렇게 줄여서 써도 된다고 안 써 있는데 함부로 줄여서 쓰면 또 그거 갖고 기분 나빠하시는 채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찮지만은 무슨 법률 가로하고 이하 무슨 법이라 한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줄여서 쭉 써주시면 되겠고, 반복된다 싶으면 동법, 동자 써가지고 처리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7번입니다. 자, 법률상담일지 법무법인의 필승의 내부 회의록 등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 풀 때 쟁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상담일지와 내부 회의록이에요. 상담일지와 내부 회의록. 상담일지를 쓱 보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내부 회의록. 이 내부 회의록 안에서 나옵니다. 특히 이번 15회 기출 같은 경우도 행정법 파트 취소소송 소장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도 다행히 내부 회의록에서 좀 상세하게 이제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 회의록이 가장 중요하다. 봐주시고요. 자, 8번입니다. 참고자료에 수록된 관계법령, 그중 일부 조문은 현행법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리고 제공된 법전 내부 법령이 이 사건 처분 시와 소장 작성 시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데,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법령이 없는 법을 만들어서 내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법을. 뭐 이런 법 있지도 않은데 왜 내지? 그냥 문제를 위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전부 다 실제 존재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제에서도 이제 주의사항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문을 관계법령에서 참고자료에 관계법령 참고조문을 수록해 줄 때 그때 달라요. 매 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우리 시험용 법전에 들어있는 건 다 빼고 없는 것만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용 법정에 없는 특별법이라든지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만 수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친절하게 시험용 법전 찾아보려면 힘들 텐데 법률도 보여줄게. 그래서 시험용 법전에 있는 법률도 같이 수록해 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조심하셔야 되는 건 기록의 말미에 붙어있는 참고법령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푼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에게 시험용 법전을 주기 때문에 시험용 법전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고, 여기 없는 것만 참고법령으로 더 수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9번. 네, 뭐 하나만 하는 소리고. 자, 밑에 네, 됐습니다. 참고부는 들어 넘어가시면은 이제 소장 양식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1회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웬만하면 이제 다 쓰게끔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이 들어갈수록 이제 딱 네모칸 쳐 있죠. 네모칸 쳐 있고 동그라미 1, 2, 3 다 번호가 매겨져 있고 딱 그것만 기재하면 돼요. 나머지는 일체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2013년도 제2회 변호사 시험 문제입니다. 자, 문제 1번. 이제 여기서부터 헌법과 행정법 문제 둘로 확실히 구분해주고 있죠. 1번. 자, 의뢰인 송미령을 위하여 김신래 변호사의 입장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라고만 써 있으면은 이게 68조 1항 헌법소원을 얘기하는 건지 68조 2항을 얘기하는 건지 바로 보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요거는 뒤에 소장 양식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양식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양식이라고 해서 주어져 있는데 보니까 청구 취지, 침해된 권리, 침해된 기본권을 얘기하죠. 기본권 침해 구제 절차, 68조 1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8조 2항 헌법소원 심판은 당해 사건이 뭐냐, 뭐 제청한 법원이 누구냐, 뭐 등등등등. 그리고 그렇게 심판 대상 무슨 법 몇 조 몇 항이 위헌이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특히 적법요건에서는 재판의 전제성 이걸 반드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8조 1항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 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침해된 권리 이거 딱 보고 이거 68조 1항 헌법소원심판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문제를 다시 볼게요. 자, 1번 의뢰인 송미령을 위하여 김신래 변호사 입장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시어 단 청구 이유 중 2번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에서는 문제되는 적법 요건을 중심으로 기술을 할 것. 그래서 문제되는 적법 요건을 네가 찾아봐라 라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불친절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은 적법 요건 중에서 뭐만 검토할 것 또는 뭐만 빼고 나머지만 검토할 것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거의 뭐 사례 문제죠. 사례 문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가? 그럼 이제 문제되는 적법 요건을 찾아서. 사례 문제도 요즘도 거의 딱 쟁점을 정확히 짚어주는 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의뢰인 전화량을 위하여 김신래 변호사 입장에서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의 청구 취지 그리고 청구원인 중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부분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배점이 20점밖에 안 되는 이유가 나머지 취소 소송에 있어서 뭐 적법 요건 등등은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그냥 오로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요거 하나만 물어보기 때문에 배점이 적게 출제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밑에 작성 요령 주의사항 역시 1번 참고 자료에 제시된 법령은 가상의 것인데 이거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에 근거해서 작성하라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자, 맨 밑에 5번 보면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의 작성일과 제출일은 2013년 1월 4일로 할 것 이렇게 날짜를 딱 박아주면 우리는 달력에서 90일째 되는 날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 며칠인가를 2013년 1월 14일이다 이렇게 딱 찾을 필요는 없고 이건 애초에 딱 있으니까 우리는 90일 이내에 제기된 게 맞다. 그것만 이제 답안에 써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셔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약식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 양식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2014년도 3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014년도 3회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1번. 자, 의뢰인의 아들 김동식을 위하여 김정희 변호사 입장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그래서 헌법소원심판 청구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역시 바로 다음 페이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보니까 자, 청구인, 청구 취지, 당해사건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죠. 당해사건. 이걸 보고 우리는 이거는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은 유연심사형 헌법소원,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다투는 소송이죠. 그리고 68조 1항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고요. 그래서 뒤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양식을 보고서 이게 68조 1항인지 68조 2항인지를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문제 보면 2번입니다. 자, 의뢰인의 아들 김동식을 위하여 김정희 변호사 입장에서 대한중학교장의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의 청구 취지 그리고 청구 원인 중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부분을 작성하시오. 자, 역시 이 사건 부분의 위법성 부분을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소송 요건은 검토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본안 판단만 하면 돼요.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서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의 위헌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을 제외할 것. 그래서 위헌을 다투는 거는 따로 헌법 문제로 물어보니까 굳이 이거는 다투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들 김동식이 학교장으로부터 뭐 징계 처분을 받았다 등등등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출제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보면 1번 맨날 나오는 내용이고 2번도, 3번도, 4번도 계속 나오는 것이고 자, 5번 생략이나 네모로 표시된 것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볼 것. 그러니까 이거 뭐 기록 보면서 뭐 생략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야?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역시 6번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일과 제출일 날짜로 딱 주어져 있네요. 자, 7번 서술어는 경어를 사용할 것.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대로 경어를 안 쓰면 뭐 감점한다라는 것까지도 계속해서 표점평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문제와 다르게 기록형 문제를 쓸 때만큼은 좀 경어를 쓰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하다 보면은 뭐 빨리빨리 쓰다 보면은 경어를 안 쓸 수도 있지, 높임을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일일이 높임을 안 한 걸 찾아서 고치는 거 시간도 없고
생각났을 때 그때부터만 요자 붙이면 요는 아니죠. 뭐뭐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뭐뭐입니다 하면 됩니다. 뭐뭐이다 하다가 갑자기 지금부터라도 뭐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채점하는 사람도 그래 경어를 쓰려고 애를 썼네 이렇게 알게 되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뭐뭐다 하면은 얘는 왜 계속해서 이러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즘엔 뭐 법원 분위기도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부 판사들은 판결문도 나는 경어로 쓰겠다. 국민들에게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를 알려주는 건데 경어로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쵸. 통일을 해야지. 다 똑같이 경어를 쓰든지 뭐 해야지. 어쨌든 경어를 써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2015년도 사회 변호사 시험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입니다. 1번. 자, 의뢰인 홍길동의 대리인 법무법인 희망이 이름으로 취소소송 소장을 주원신 소장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원고 피고 및 소송 대리인의 주소 연락처 등은 기재하지 말 것. 그래서 사실 원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주소 연락처 등 이런 걸 막 기록에서 막 찾아가지고 상담일지나 기록에서 찾아가지고 막 쓰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걸 뭘 물어보나 싶어서 이 부분 그냥 아예 기재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문은 기재하지 말 것 등등등 되어 있는데 이때만 해도 좀 약간 문제가 덜 진화해 있는데 이후에 가면은 그냥 아예 네모 딱 쳐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만 쓰시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납니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원래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됐고 자, 결론 됐습니다. 결론은 뻔해요. 위법하니까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해야 마땅합니다. 결론 됐고 자, 입증 광고 첨부 서류도 너무 뻔하니까 거의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답니다. 자, 취소소송의 제기일을 이제 달력보고 찾으라라는 겁니다. 대신에 법령상 허용되는 가장 마지막 일자로 기재할 것이죠. 그래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을 찾아서 달력보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달력 찾아보면은 90일째 되는 날이 빨간 날이에요. 빨간 날이어서 다음 날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빨간 날이면 다시 또 그 다음 날 이렇게 해서 이제 날짜를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점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 처분이 왜 위법하냐, 왜 적법한 소송이냐 이건 거에 비하면 점수가 배점이 적긴 하지만 어쨌든 배점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다 찾아놓고도 실수로 급하게 하다 보면은 12월 13일이네. 찾아놓고 얼른 쓸 때 보면 11월 13일로 잘못 쓴다라든지 약간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아까워요. 그런 거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일자로 기재하라는 건데 그냥 처분이 뭐 있으면 상관없는데 대상적격 뭘 다투느냐 봤더니 처분이 2개 또는 3개를 동시에 다툽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셋 다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골라라 라는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송달일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송달일부터 9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달리기해서 찾으시면 되는 부분인데 처분이 언제 있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처분을 언제 알았느냐 송달일이 가장 빠른 걸 찾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분이 언제 있었는지 시행일을 찾는 게 아니라 제소기간 계산할 때는 자, 그리고 특히나 행정심판, 특히 공무원 문제가 많이 나와요.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식으로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청심사,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면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로 바뀌죠. 제소기간이. 그래서 그때는 재결서 송달받은 날을 찾으셔가지고 그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랍니다. 자, 이 사건 수의 적법성 부분을 기재하되 원구적격과 협의해소의 이익은 기재하지 말 것이에요. 자, 뭐뭐만 기재해라 라고 출제되기도 하지만 여기처럼 뭐뭐만 기재하지 말 것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의 적법성 부분은 소송 요건이 뭔지를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죠. 뭐 사례 문제 풀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대상적격부터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해소 이익, 제소기간의 준수 뭐 이런 것들 쭉 관할까지 쭉 정리, 두 문자로 따든 뭘 하든 하여간 쭉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원구적격하고 협의해소 이익만 X 치면 돼요. 원구적격하고 협의해소 이익만. 그 나머지를 이제 하나씩 찾아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상적격, 원구적격, 피고적격, 협의해소 이익,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취지, 뭐 관할 뭐 등등이 있으면은 여기서 뭐뭐만 쓰지 말라고. 원고 협의해소 이익, 원구적격 쓰지 말래. 협의해소의 이익 쓰지 말래.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나 써달라는 거예요. 5개를 갖다가 다 답안에 써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맙니다.
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부분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유현 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입니다. 즉,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해서 유현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따로 이제 헌법재판으로 따지시고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행정, 소송, 취소 소송 관련된 내용만 쓰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의뢰인 홍길동의 대리인 법무법인 희망의 이름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처벌에 근거 법률의 유현 여부를 다투는, 그래요. 이 근거 법률의 유현 여부는 여기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1번에서는 쓰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 근거 법률의 유현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자, 주어진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라고 뒤로 한 장 넘어가 보니까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양식을 보면 3페이지에 청구인 그리고 청구 취지 당해 사건이 뜨죠. 당해 사건. 이건 뭐 68조 2항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이 사람 집시법 위반해서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고 그 형사재판에서 이 재판에 적용되는 집시법이 유연이다. 그러니까 나 무죄 판결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구 이에 가서도 2번 재판의 전제성 확실하죠. 재판의 전제성. 그래서 68조 2항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2번 문제를 보시면 2번 문제에서 자, 가를 볼게요. 가. 자, 청구인 및 대리인의 주소, 연락처 등은 기재하지 말 것. 네,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자, 사건의 개요, 결론, 첨부 서류 등은 기재하지 말 것. 네네네. 이런 것도 역시 계속해서 시험에서 거의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땡땡땡땡 부분은 기재할 것. 네네. 기재할 것. 다 심판 청구일은 법령상 허용되는 가장 마지막 일자로 기재할 것. 그래서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그날을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밑에 작성 요령 주의사항 1번 맨날 나오는 내용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6번 서술어는 경어를 사용할 것 항상 나오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은 자, 소장이 되어 있고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등등 1, 2, 3, 4 이렇게 등등 되어 있고 1번, 4번은 기재 생략이고 2번, 3번을 하는 건데 2번, 3번도 다 하는 건 아니죠. 2번, 이 사건서의 적법성에서는 2개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2개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렇게 소장에다가 하든지 별도의 메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화면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서 띄우든지 요걸 써놓고 2개 지우고 나머지만 딱딱딱 놓고 나머지만 내용을 채워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역시 1번, 4번은 생략이고 2번, 3번만 물어보고 있죠. 이게 이제 다음 문제 회차부터는 네모하고 안에 번호가 들어있는 식으로 좀 문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6년도 제5회 변호사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입니다. 1번. 자, 의뢰인 김나타샤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김나타샤, 외국인인가 보네. 자,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 주어진 양식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되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오라고 이제 되어, 너 왜 나오다 말다 하니? 자, 준수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청 작성할 때 가처분 신청서는 작성하지 말 것, 그죠? 헌법소원 심판청서만 작성하면 돼요. 자, 가 양식 중 청구인 부분, 그리고 사건의 개요 부분, 그리고 결론 부분, 첨부 서류 부분의 내용은 기재하지 말 것이에요. 기재하지 말 것. 자, 뒤로 가서 역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라고 써 있는데 들어가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한번 볼게요. 자, 3페이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보니까 청구인, 청구 취지, 침해된 권리, 이건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이에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보셔서요. 자, 그 중에서 가 양식 중에서 청구인 부분, 사건의 개요, 결론, 청구 서류의 내용은 기재하지 말 것 등등이고, 그 다음에 나 양식 중 적법 요건의 구비 부분에 대한 배점은 18점이니까 여기다가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 정도 의미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의 작성일 제출일 역시 2016년 1월 4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기본권 침해 안 날로부터 왜 이래요?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있을 날로부터 1년 이내다라는 걸 이제 밝혀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외국인이 등장하면 항상 우리가
사례도 그렇고 외국인이 등장하면은 그걸 꼭 물어봐요. 여기도 이제 그걸 꼭 써줘야 되는 부분인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단체가 등장한다라든지 외국인이 등장하면은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내용도 꼭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권 주체성.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느냐,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기본권, 직업의 자유 등등등. 자, 2번입니다. 자, 의뢰인 옐레나 구르초와, 여기도 역시 외국인이 나오네요. 위하여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 취소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주어진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취소소송 소장뿐 아니라 집행정지까지도 자, 집행정지까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 시험에서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가처분 신청서 작성을 물어보고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 물어보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2번 가를 볼게요. 자, 첨부 소장 양식과 집행정지 신청서 양식의 1부터 9까지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기재할 것. 그래서 이거 외에 나머지는 이제 쓸 필요가 없어요. 딱 1에서 9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자, 납니다. 소장 양식의 이 사건 수의 적법성 부분 4에 해당하는 에서는 피고 적격, 대상 적격, 협의 소이익, 제소 기간만을 기재할 것. 그래서 이것도 딱딱 표시해 놓고 피고 적격, 대상 적격, 협의 소이익, 제소 기간 화면에다가 딱딱딱 입력해 놓고 걔네만 채우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쓰면은 점수 안 줍니다. 자, 답니다. 소장 양 뭐요 이거? 자, 소장 양식의 3번 답니다. 다. 자, 소장 양식의 3번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부분에서는 근거법령의 유현 위법성은 원래 대부분 쓰지 말라고 하죠. 따로.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자, 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사항은 자, 네, 절차하자에 관해서도 기재하지 말 것이에요. 절차하자. 대부분 절차하자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말 것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기록을 실제 읽어봐도 절차하자 가지고 따지는 내용들이 거의 안 실려 있어요. 그런데도 혹시라도 절차하자가 안 나올 리가 없어. 기출문제 보니까 항상 나왔잖아. 이번에도 뭔가 있을 거야. 막 그거 찾으려고 힘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역시 절차하자 검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차하자 뭐 X라고 표현하든 뭐 절차하자에 관해서 절차하자 X 또는 뭐 검토, 불요 등등 뭐라고 하든 이걸 무조건 우리가 표시를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차하자 부분은 아예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내용상 하자 부분만 찾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례 문제도 그렇고 기록 문제도 그렇고 내용상 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절차하자도 항상 있거든요. 절차하자. 맨날 나오는 게 막 이유 제시를 제대로 안 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면서 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딸랑 도로교통법 위반. 이게 답니까? 이유 제시. 흠결이 있다라든지 사전 통지를 안 해줘. 그래서 의견 청취 절차도 안 거쳤어. 이런 식으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 등등등. 또 청문을 거쳐라 라고 법에 되어 있으면 청문을 거치는데 한편으로 참고법령 보면 청문 뭐 2주 전에 알려줘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막 일주일 전에 알려줬다라든지 등등으로 이런 식으로 항상 뭐 절차하자가 이제 등장하는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절차하자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괜히 이거 찾으려고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랍니다. 자, 소장의 작성일, 제출일과 동일함은 체류 기간 연장, 불허 결정, 출국 명령 모두에 대하여 허용되는 제소 기간 내 최종일을 기재할 것. 자, 지금 다투고자 하는 처분이 2개고요. 자, 2개 모두에 대해서 허용되는 내 최종일이니까 이 두 처분 중에서 먼저 송달된, 그죠? 먼저 알게 된 처분, 그때부터 90일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맙니다. 자, 집행정지 신청서 양식의 신청 취지 부분에서는 본안 사건의 번호는 이 법원 2000XX 9합 12345로 하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신청 취지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집행정지 요건 부분에서는 기재생략 표시된 요건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 줄로 되어 있죠. 집행정지 신청서 양식의 8구에 대한 배점은 10점이니까 이거 너무 많이 쓰다가 취소소송 소장 대충 쓰면 안 됩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이제 참고법령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입니다. 1번 하나만 하는 소리고, 자, 밑에 보면 출입국관리법은 본기록의 참고법령에 제시된 조문들만을 참조하고 배부된 법전에 수록된 내용은 참조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배부된 법전과 다른 내용의 가상의 내용도 여기서 참고법령으로 주어졌고 그거는 참조하지 말라니까 배부된 법전 가지고 풀면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2번입니다. 뭐 줄여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줄여서 쓰시면 되고요. 3번, 4번, 5번, 6번 하나만 한 소리 7번 네. 역시 반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고요.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취소소송 소장 4페이지 보면, 자, 네모가 쳐 있고 동그라미 1, 2, 3, 4, 5, 6, 7, 8, 9 있죠. 딱 얘네만 쓰라고 하고 있어요. 7. 그래서 얘네들만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고 써주시고, 자, 사건명 써주시고, 자, 청구 취지는 거의 대부분이 항상 물어봐요. 배점도 되게 커요. 두 줄, 청구 취지가 되게 복잡할 때는 되게 복잡해요. 처분이 3개이기도 하고, 처분이 3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되게 애매한 부분들, 뭐지 싶은데, 어쨌든 청구 취지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달랑 처분 달랑 하나인 경우도 있고, 그에 상관없이 어쨌든 배점 자체는 굉장히 크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청구 취지 항상 우리가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밑에 청구원인에서 1번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안 물어봐요. 제거 생략이고, 2번 이 사건 수의 적법성이죠. 여기서 뭐뭐뭐만 검토하라고 했죠. 딱 걔네만 언급해 주시면 되고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부분 봐주시고, 6번 마지막 제소 일자 2개의 처분 중에서 그걸 봐주시면 됩니다. 자, 7번 어디 법원 규정이죠? 어디 법원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장구법령 각급 법원에 관한 그에 관한 법률에서 거의 별표 3에서 쭉 고등법원, 지방법원 나와 있어요. 서울만 서울행정법원이 있고, 서울에만 서울행정법원이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아직 행정법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방법원 본원에서 행정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법원 본원을 적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방법원 본원을 적을 때는 자, 지방법원, 어디 지방법원, 뭐 춘천지방법원, 본원이란 말 안 써요. 그냥 무슨 지방법원이라고만 쓰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관할을 한번 찾아서 써봐라.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자, 집행정지 신청서죠. 집행정지 신청서. 자, 먼저 신청 취지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 쓰는 신청 취지는 우리가 취소소송 소장에서의 저 청구 취지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자, 다만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대신에 효력을 정지한다, 뭐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자, 취소 소송에 있어서만 판결을 구합니다고, 나머지 우리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도 다 결정이에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결정이고, 나머지 행정법원이라 하더라도 이 집행정지만큼은 또 결정이에요. 결정. 그래서 나머지 결정을 구합니다 라는 거. 그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급하면은 나도 모르게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쓰는데 그럼 감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서는 청구 취지와 유사하다, 그 내용을 그대로 청구 취지에 적은 내용을 좀 잠정적인 구제수단이니까 지금부터 좀 해줘 라고 요구하는 거죠. 내가 받은 불리한 처분을 취소해줘. 그런데 취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잠깐 얘 효력 좀 정지시켜줘 라는 게 이제 집행정지 신청이 되는 거니까요. 자, 밑에 신청 이유 1번 생략이고 2번 집행정지 요건인데 다 물어보진 않고, 자, 가나다 빼고 그 밖의 요건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정지 요건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마치 소송요건,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중에서 뭐뭐 빼고 나머지만 쓰세요. 그걸 쓰려면은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요건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뭐뭐뭐 빼고 나머지 써라 했을 때 이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례 문제 준비하면서 같이 이제 준비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뭐 여기 처분 등이 존재할 것,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본안 청구가 이의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인데 얘네를 왜 기재 생략인가요 싶은데, 얘네는 이거 앞에서 우리가 취소소송 소장 쓰면서 다 쓰거든요. 걔네가 똑같이 반복돼. 그러니까 이제 굳이 쓸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처분 등의 존재, 어떠한 처분이 있고 그걸 좀 다툰다, 대상적격. 그래서 우리가 처분을 써줄 테고,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다. 이미 우리가 취소소송 소장에서 이 소는 이런 점에서 적법합니다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굳이 여기를 또 쓸 필요가 없다는 거. 다음에 본안 청구가 이의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즉 조금이라도 이유가 있을 것, 승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즉 다른 말로 이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것.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 취소소송 소장에서 이 처분은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합니다 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굳이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래서 지금 안 도와주면 회복될 수 없는 손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긴급한 필요라든지 이거 공공복리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기는 어렵네 라는 부분들, 공공복리 부분들, 그 나머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조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법 23조 딱 펼치면은 거기에 다 요건들이 들어있으니까 사례 풀 때도 그렇고 기록 풀 때도 그렇고 조문에서 찾아내는 식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조문에 안 나와 있는 집행정 요건 중에서 조문에 안 나와 있는 요건은 나하고 다예요. 즉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건 나오긴 하지만은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이 조문에는 정확히 안 써 있어요. 또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우리 조문에 아예 안 써 있어요. 행정소송법에 아예 안 써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가지를 우리 판례가 요구하고 있어요. 본안 소송이 적법해야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본안 판단을 받아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어야 너무 늦게 도와줄까 봐 미리 도와줄게 잠정적 구제수단 집행정지를 받아주는 건데 애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 기각될 게 100%다. 그러면은 뭐 나중에 도와줘봤자 늦으니까 지금 도와주세요. 넌 어차피 돈 못 받는 애야. 인용이 안 나오는 애야. 미리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적법하게 계속 중이지 않으면은 그 무조건 각하로 끝날 게 뻔하니까 그것도 나중에 인용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인용되면 너무 늦으니까 지금 도와주세요. 네가 무슨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 임마. 너 무조건 각하지. 그래서 적법하게 계속 중이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는 집행정지의 특성상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문에는 없지만 우리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 풀 때 대비해서는 행정소송법에 다 집행정지 요건이 나와 있더라. 그런데 나하고 다만 없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해서 추가로 우리가 기억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록에서는 나하고 다를 뭐 아예 쓸 필요도 없게끔 하고 있고 나머지 요건만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행정지에 있어서 적극적인 요건, 소극적인 요건, 적극적인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해야 되고 나머지 소극적인 요건은 피신청인, 행정청이 소명해야 된다 등인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다 쓰세요. 다 씁니다. 실제 채점 기준표에도 다 주장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셨어요. 자, 이번에는 2017년도 6회 변호사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행정소장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의뢰인 박갑동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해의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 취소소송의 소장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자, 취소소송입니다. 취소소송 이번에도. 자, 1부터 8까지 내용만 기재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소장 양식의 이 사건 수의 적법성 부분 4에서는 대상적격 및 제소기간만을 기재할 것. 그래서 대상적격, 제소기간 딱 두 개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 한 장 넘어가셔서 3페이지 소장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3페이지 소장에 이제 동그라미 4번 그 안에다가 대상적격, 제소기간이라고 메모를 해놓든지 아니면 그냥 화면에다가 이미 대상적격하고 제소기간만 딱 입력을 해서 띄워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는 쓰지 않도록 이것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문제 다를 보면 자, 소장 양식의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부분에서는 기존 판례 및 학설의 입장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역시 이번에도 근거법령의 유현 위법성에 관해서는 기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랍니다. 자, 소장의 작성을 제출과 동일하고요. 이건 다툴 수 있는 처분 모두에 대하여 처분이 3개면은 3개 모두에 대하여 허용되는 제소기간 내 최종일을 기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처분에 있어서 최종일 90일째 되는 날을 다 3개를 찾은 다음에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빠르니까 이거다라고 하면은 완벽하긴 하지만 너무 시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3개에 대한 90일을 달력에서 다 찾는 것도 귀찮은 일이야. 막 뒤에 가서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3개 중에서 송달일이 가장 빠른 거 딱 찾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90일째 되는 날 찾아서 그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유언법률 심판 대청 신청서의 작성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아니라 유언법률 심판 대청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의뢰인 박갑동을 위하여 이걸 작성하시오. 자, 역시 1에서 8까지 그리고 쟁점의 정리 부분에서는 본안과 관련된 쟁점만 간략하게 기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쟁점의 정리도 이제 이후에는 거의 안 물어봐요. 자, 들어가서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입니다. 네, 1번 맨날 하나만 하는 소리고, 자, 2번 줄여서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줄여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길다 싶으면은 우리도 그냥 줄여서 팍팍팍 쓰면 됩니다. 이 사건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심판 대상이라 한다. 팍팍 줄여서 쓰시면 돼요. 자, 3번도 역시 줄여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4번, 5번, 6번, 7번, 8번. 8번 무시무시하네. 서술어는 반드시 경어를 사용할 것. 미준수시 감점. 계속해서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나 봐요. 그래서 자, 진짜 이거 뒤에다 이거 넣어줍시다. 그래야 애들이 좀 경어를 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들어 넘어가셔서 자, 소장. 자, 원고
피고, 원고, 피고 나오고, 자, 이렇게 원고나 피고는 웬만하면 잘 안 물어보는데, 한 번씩 물어볼 때는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에서 물어봐요. 헷갈리는 부분. 그래서, 내부 이음을 받아서, 뭐, 구청장이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시장의 권한이더라. 시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다 싶으면은, 구청장이 실제 뭐 집행을 했어도, 처분 명의 자체가 시장 이름 써 있고 시장 직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자, 시장을 써야 된다라든지 등등등, 이런 경우는 자, 피고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건명을 쓰고 청구 취지하고 이제 청구 원인, 사건 수의 적법성 일부만 쓰고 이 사건 처분의 이제 위법성 부분들, 절차상 하자가 뭐가 있는지, 내용상 하자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가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절차 하자가 뭐가 있는지, 내용상 하자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 수의 적법성, 재상적법 등등을 갖췄는지, 사례 문제 쓰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사례 문제 쓰는 거 완전히 똑같고 거기에 배점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이 배점이 제일 커요. 그래서 사례 문제하고 똑같이 쓰는 게 배점이 제일 큰 거죠. 자, 4번 결론 써주시고, 뭐 결론, 보통 결론도 이제 많이 생략으로 나오고 있어요. 입증 방법, 네, 첨부 서류, 생략. 7번은 이제 처분이 3개나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마지막 날을 찾아봐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8번 어디 법원을 찾아라 라는 건데, 이번에, 앞으로 가서 다시 문제를 보시면은, 법무법인 동해의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라고 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게 동해시에서 있었던 일이고 삼척, 동해 뭐 이렇게 대관령 동쪽 영동 지방 대관령 동쪽 이쪽 자, 이쪽 부분은 우리가 딱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아까 서울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있고 나머지는 지방법원 본원이라고 했는데 지원이 관할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그래서 나는 한국지리 잘 못해서 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싶은데 그 뭐 어쩔 수 없이 그 뒤에 별표를 찾아보고 어쨌든 느낌이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뒤에 참고법령에 주어지긴 해요. 주어지긴 해서 얘네들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하는 곳이다라는 게 뒤에 별표로 주어지는데 그것도 미리 알아야 딱 찾아보는 거지. 그래서 그러게요. 그래도 동해라고 동해시장 뭐 이렇게 나오면 느낌은 오겠지. 저쪽이겠구나. 어쨌든 약간 동쪽이다, 강원도 동쪽이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때는 별표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이거 춘천지방법원 쓰면은 점수 안 나오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라고 써야 점수가 나오는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소장 다음으로. 자, 다음으로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양식이죠. 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니까 자, 사건도 이제 한 번씩 물어보고 있고요. 자, 신청 취지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항상 이제 대부분 문제가 기출 문제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뭐 위헌법률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즉 68조 2항 헌법소원 심판 당연히 무슨 법 몇 조 몇 항이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도 뭐 고시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그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는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빨리 결정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원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니까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청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끝날 때가 뭐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제청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제청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그렇게 쓰는 부분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신청 취지, 뭐 청구 취지 이런 거는 시간이 없으면 알고 있는데도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답안 작성할 때 미리 써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끝부분만. 뭐뭐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는 부분, 뭐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제청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는 식으로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일단 써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거기서 점수가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신청 이후 쟁점의 정리 됐고요. 처음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가 등장하다 보니까 쟁점의 정리도 쓰라는데 거의 뭐 쟁점의 정리는 안 물어보고 있고요. 자, 재판의 전제성은 항상 물어봅니다. 68조 2항 헌법소원 심판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적법 요건이 재판의 전제성이기 때문에. 근데 재판의 전제성은 어렵지가 않아요. 재판의 전제성은 기록을 보면은 분명히 재판 중이야.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 중일 것 그리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일 것. 자, 위헌 결정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 다 그냥 다
다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써주시고 바로 사안포섭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현재 사건 번호 뭐뭐뭐로 어디에서 계속 중이고 이 무슨 법 몇 조 몇 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고 이게 만약 위헌으로 결정되면 이 사람 무죄 판결 나올 수 있고 또는 뭐 다른 소송에서 승소 판결 나올 수 있고 또는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다닥 기계적으로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역시 가장 배점이 큰 거 이 사건 조항의 유연성이죠. 왜 이 법률이 위헌이냐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 원칙 등등 여러 가지를 봐주셔야 되고 무조건 항상 나오는 거는 과잉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부분. 자, 물론 위헌법률 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냐 아니냐라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꼭 무슨 기본권 침해다라는 얘기를 안 해도 되긴 해요. 그냥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여 그래서 위헌이다라고만 해도 사실 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다 기본권 침해하는 걸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8조 헌법소원 심판이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나 68조 2항 헌법소원 심판이나 쓰는 내용이 거의 똑같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한되는 기본권이 무언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이걸 침해하는지를 찾아내는데 단순히 과잉금지 원칙 하나만 가지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출제 기출문제 보면.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법률위법 원칙에 위반된다, 포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번 2015회 문제도 그래요. 이번 15회 문제 같은 경우도 과잉금지 원칙뿐 아니라 명확성 원칙이라든지 그 밖에 법률위법 원칙, 포괄임금지 원칙 이런 것들이 다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원칙 위반인지 이거 신뢰보호 원칙 위반 같은데 그럼 그거 써주시면 되고 그죠? 그 밖에도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 등등등등 뭐가 위헌인지 최대한 찾아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사례 문제랑 똑같죠. 사례 문제도 똑같습니다. 사례 문제도 예전에 뭐 전투경찰 순경에 대해서 영창 징계로 영창 처분을 보낼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합헌이 나오긴 했지만 위헌이라고 주장한 재판관이 다수였어요. 5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례 문제로 등장을 해서 왜 위헌인지 한번 써보세요. 이거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해보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단순히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라고만 쓸 게 아니라 영창, 이거 인신 구속인데 이거 영장주의도 위반 아니냐. 영장주의도 따지면 되고 또 탄핵소추 절차 빼고 나머지 모든 국가적용에는 다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것도 위반 아니냐. 그래서 영장주의 원칙 위반, 적법절차 원칙 위반,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 요 세 개를 쓰면은 답안이 아주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조항의 유연성 이 부분은 뭐 항상 헌법 문제 우리 출제될 때 그 부분 무슨 원칙 위반일까 무슨 원리 위반일까 과잉금지 원칙은 기본으로 쓴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등도 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되는 기본권 관련해서 평등권도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뭔가 법률 내용이 왜 나한테만 이러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등권 위반 여부도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평등권도 항상 뒤에다가 제한되는 기본권이 직업의 자유다. 그럼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평등권도 항상 써주는데 이게 너무 계속해서 붙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기출문제에서 아예 대놓고 내부 회의록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주장하지 않기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쓸 필요가 없지만 그 외에는 이거 뭔가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싶으면은 평등권도 항상 놓치지 말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결론 듣고 첨부 서류 신청인의 대리인 이것도 뭐 거의 안 물어보죠. 자, 어디 규정인데, 자,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이나 68조 2항 헌법소원 심판은 어디 규정 거의 안 물어봐요. 왜? 헌법재판소거든. 뭐는 헌법소원 심판이기 때문에 무조건 헌법재판소야. 그래서 그건 안 물어보는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는 항상 어디 규정인지 물어봅니다. 어디 규정인지 물어봐요. 지금 내가 재판을 받고 있죠. 형사재판이든 뭐 민사재판이든 행정재판이든 재판을 받고 있죠. 바로 거기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출. 이것도 뭐 취소소송 소장처럼 서울이면 서울행정법원, 나머지면은 뭐 지방법원 본원, 저기 동쪽 지역이면은 선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정확히 어디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부를 정확히 써줘야 돼요. 단독 3이라는 식으로 형사 2부, 형사 2부 이런 식으로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의 관할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7회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